자, 우리 밖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들어와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이제 들어와 주십시오. 아유, 형님. 예,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 주시고요. 곧 시작합니다. 오늘 일정들이 많아서 곧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용록 지사님처럼 모범적으로 들어와서 앉아주십시오. 우리 강기정 시장님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오셔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문수 의원님, 조계훈 의원님, 김병래 남구청장님 등 2시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들 앞쪽부터 채워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 신속히 우리 이민태 변호사님 싹 다 모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예. 이 사무장님. 어느 팀이세요? 자, 다들 자리에 신속하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에 서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들이 아주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원총회가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서울로 좀 이따 가셔야 돼요. 예, 앞자리에 우리 정진우 의원님, 조계훈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처럼 모범적으로 앞자리 쭉 비어있는 자리마다 다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아트테라TV, 건강지인TV, 바달사TV, 7학년TV, 안진걸TV 등이 생방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생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저쪽 자리가 좀 많이 비었는데 옆에 서 계시는 분들 다 같이 앉아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옆에 뒤에 서 계신 분들 신속하게 착석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앉아주시고 자, 이제 음악은 꺼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바쁘신 분들이 많이 모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 고향은 한반도, 하지만 눈 떠보니까 전남하순, 그리고 우리 강기정 시장님 다닌 대동고 옆에 인성고 출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TV 대표, 오늘 사회자로 여러분들께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이름으로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른 우리 옆에 서 계신 분들 다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셔야지 신속하게 행사 진행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현장에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아트테라TV, 저쪽에 7학년TV, 건강지인TV, 광주전남 언론인 바달사TV, 안진걸TV 등이 지금 생방송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온라인상의 시민들하고 반갑게 박수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유튜브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러분의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이재명의 동지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김용 부원장님의, 김용 대변인님의 대통령이 쓸모책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들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서 예의를 다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뒤에나 옆에 서 계신 분들은 국민의례 하고 앉으실 때 다 앉아 주십시오. 자, 이 땅의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쓰러져간 많은 민주열사들과 호국영령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흥분해. 먼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해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해주십시오. 바로 우리 민주 열사들과 호국 영령들의 마음을 제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묵념하시겠습니다. 율동묵념. 네, 바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김용 대변인님, 김용 작가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빛골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정말 많은 분들, 또 우리 호남에서까지 아주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내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빠지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정성껏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좀 이따가 축사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우리 광주 전남을 대표하시는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은 제가 소개를 올리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동남갑의 정진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동남을의 안동호 의원님은 오셨다가 방금 KTX를 타고 의원총회에 먼저 출발하셨고요. 북구의 전진수 의원님도 오셨다가 의원총회 때문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조계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순천갑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북구청 문인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문인구청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 동구청 임택청장님 오셨습니다. 광주 남구청 김병래 청장님 오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열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아까 오셨었는데 전남도의회 하순 임지락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의 김승원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광주 남구에서 활동하시는 황경화 선생님, 김용집 선생님 오셨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김대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김영남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도의회 김정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도의회 광주광역시의 박미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우리 시의회 임미란 의원님 오셨습니다. 시의회 심철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의 동지 전남도 경제부지사 강현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부지사님 조금만 더 앞으로 와서 인사해 주세요. 예,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강현 선수 오셨습니다. 부지사님. 광주 남구에서 활동하시는 성현출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의 출사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4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원총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온갖 방해를 뚫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2시 반 안에는 다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축사를 들으신 다음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가 한꺼번에 앞으로 모셔서 축사를 듣는 그렇게 그러면 역시 우리 강기정 시장님과 김영록 도지사님은 대인배들이시고 또 현역 의원들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엄중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서 우리 김문수 의원님, 조계은 의원님, 정진우 의원님을 앞으로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자, 세 분 올라오는 동안 이미 사진도 찍었겠지만 너무나 소중한 우리 김용 대변인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 그리고 세 분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라남도 정영군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도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오셨는데 예, 저기 계시네요. 그리고 김진남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용 대변인님, 김용 작가님의 정말 오랜 동지들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동지들이 신욱, 조계원, 김문수 세 분 의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진우 의원님부터 축사 동지사 부탁드립니다. 예, 동남갑 정진욱입니다. 우리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용 원장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동초 김용, 우리들의 지도자 김용이 광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맹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인물을 낼 때는 그 배를 줄이게 하고 그 뼈를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고달프게 해서 큰 인물로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기일을 잡아서 파기환송함으로써 김용에게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김용은 하면 여러분 무죄다 해주십시오. 김용은!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수시울 조경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의 김용 동지와는 이제 대선 때도 계속해서 지난 3년, 3번에 걸친 대선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 동지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그 허위, 조작 진술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전국을 같이 돌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은 지금 구속도 3번의 구속과 그다음에 보석을 거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 좀 미안하게도 지금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동지 김용 동지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 옆에서 누구보다도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둘이 전국을 다니면서 밥도 서로 한 번 사면 내가 사고 내가 사면 너가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원칙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둘만 있어도 그렇게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김용 동지입니다. 이 김용 동지에게 유동규 등 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지금 3년 가까운 옥살이와 그다음에 또 보석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모든 물적 증거가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는 게 디지털 타임라인 증거를 통해서 이미 확보가 되었고 그동안 남욱이나 이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를 빼고는 전부 다 진술을 자기들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욱 같은 경우는 배를 갈라버리겠다 이런 식의 협박까지 하면서 검찰이 김용과 이재명 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 조작 기소와 만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8건의 그 기소 사건 모두가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현역 국회의원만 103명의 의원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겠죠? 예. 네, 우리 김용 부원장에게 검찰이 들여온 족쇄를 하루빨리 걷어내고 우리 김용 부원장이 우리의 품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정말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김용 동지에게 다시 한번 힘내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의 출판 기념회는 대통령의 쓸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으로 활동하기까지 이 공직자의 쓸모에 대해서 정말로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이 책은 꼭 정독하고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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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문수 의원님 말씀 전에 저 의원총회 가셔야 될 신정훈 의원님 오셨는데 올라오십시오. 예, 지금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자, 하순 나주의 심정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숨 좀 고르시고 좀 이따 하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이팅! 예, 예. 자,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김영은 무죄다! 김영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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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다만 외치지 말고 대통령의 쓸모를 싹쓸이해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으로 구매를 주로 하고 있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 형, 제가 2017년도 그때 당시에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될 때입니다. 경선 전에 저는 이재명을 돕고 싶다 이렇게 서울시의원들 100명한테 문자를 다 보냈더니 김문수는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제가 이재명 그때 시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김용을 만나시오라고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님이 소개해 준 분이 바로 김용형입니다. 처음에 제가 광역의원이고 자기는 기초의원이니까 내가 형인 줄 알고 형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주민증 까보니까 바뀌었더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러고 아무튼 그 뒤로 이렇게 정말 삶과 죽음의 이 생사를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도 대통령 선거 3번을 연속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김용의 바로 밑에 자리에서 항상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용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지만 사실은 김문수는 김용의 최측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서울과 순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우리 용희 형이 여구랑 감옥살이 할 때 중간에 이제 거기 들렸다가 잠깐 얼굴 보고 가고 이랬던 나올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마다 그 고통을 잘 참아주고 의리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유동규 같은 놈들은 배신하고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사장도 시켜주고 키워준 이재명 대통령님을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김용을 거짓말로 이렇게 감옥살이를 시키고 대통령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고통을 이겨낸 우리 김용 형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순천 분들 많이 오셨나요? 네, 잘하셨고 제가 오늘도 의총 못 가면 이 결석 처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점수가 조금 깎이긴 합니다. 그런 점수가 깎이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인간미 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에 동참해줘야죠. 그리고 저야 마이크라도 잡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여기에 아무 이름도 없이 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또 김용 형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자기 일처럼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고 김용도 있고 이재명도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재명 지키고 김용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고 특히 곳곳에 가짜 사이비도 많습니다. 일단 국힘 내란 세력부터 해서 몰아내고 우리 안에도 파란색을 옷을 입고는 있지만 가짜들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골라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분 이재명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꼭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아니다. 김용은 무죄다. 하순나주 신정훈 의원님도 많이 오셨다는데 네.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실까요? 순천의 절반도 안 온 것 같아요. 나주 하순 분들 오셨어요? 와! 옷이라는 것은 자리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김용책. 이 책 꼭 보시라는 이야기요. 예? 덕후감 써야 됩니다. 예. 나주 하순 화이팅! 네. 예. 우리 김문수 의원이 확실히 김용 측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의원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야, 김문수 의원이 말씀 잘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김용 대빵이 오니까 김문수가 완전히 힘이 완전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용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검찰에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느끼는 게 많아요. 이렇게 검찰로부터 당한 이 이재명 대통령, 김용뿐만이 아니라 정말 검찰 시대 한 40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핍박받고 억울한 누명받고 정말 이렇게 탄압받았다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억울한 세상이 확실히 끝장났다, 끝장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김용 우리 부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늘 반성을 해요.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이 입건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내 마음을 의심해요. 김용이 뭔 잘못했겠지, 대통령 아이고 뭔 실수했나 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동지들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신 김용 부위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사실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공직의 의사결정이 배임죄로 제가 3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유일한 배임죄를 제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얕은 이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함께 겪어왔던 시대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대 끝장내고 정말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 꼭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4명의 민주당 선량들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서울에서 의원총회도 잘하시라고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 사이에 전남 장성군에서 활동하시는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님 오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이규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의원님? 네, 한 분 저쪽에 계시네요.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광주광역시 서임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강주남구에서 활동하시는 박초로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정성껏 소개하고, 근데 여러분, 음향 선생님, 음악을 아예 꺼주십시오. 예, 오늘 분위기가 음악이 굳이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출판기념회를 하시는데, 이계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좀 이따 또 본인의 출판기념회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이따 출판기념회 잘하십시오, 이계우 의원님. 자, 김용, 그럼, 예, 가시기 전에 짤막하게 인사하고 가십시오. 네, 여기서 해도 제가 키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동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김용 동지의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재명의 복심, 김용도 잘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해 주시면 반드시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정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도지사님 오시고 국회의원님들 많이 또 와 계시고 우리 구청장님들 시의회 의장님까지 두루두루 많이 와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하나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다짐을 드리면서 또 우리 김용 동지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뒤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본인의 북콘서트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계우 의원님께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강기정 시장님, 김은옥 지사님 말씀 들어볼 건데요. 이 두 분 귀중한 말씀 듣기 전에 김용 대변인님이 정치검찰에 마녀사냥 당할 때 가장 함께 옆에서 변론해 주시고 투쟁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용 대변인의 변호사들, 김성진 변호사님, 이윤태 변호사님, 이희성 변호사님, 오동현 변호사님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김성진, 이희성, 오동현, 이윤태 변호사님, 그리고 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제주도에서 오신 문종태 전 도의원님, 서울에서 오신 이나영 선생님, 또 서울에서 오신 백혜숙 선생님, 또 수원에서 오신 조미혁 시의원님, 이런 분들도 일어서 주십시오.
제주도에서까지 오셨어요? 서울에서. 그 다음에 전북대 최장환 교수님, 그 다음에 전남대 나온 김희철 이사님, 자, 이분들이 다 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였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평군의 의장님, 이나무 의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그리고, 명함이, 이나무 의장님 명함이 여러 개였고 또 부를 뻔했네요. 이나무 의장님.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강기정 시장님의 축사와 격려사를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난세의 영웅납니다. 계엄과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질 때 이 영웅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난세의 영웅으로 국민을 잘 지도하고 있는데, 이 난세 영웅이 날 때는 반드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과 같은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늘 아프고 다치고 어렵습니다. 1921년에 중국 모택동이 대장정 혁명을 이룰 때, 대장정을 떠날 때 양자강 뗏목지기가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그 농부에게 너는 모일 특별히 이야기할 때까지 뗏목을 잘 지키고 있다가 혁명이 일어날 때 이 혁명군을 양자강에 실어 날려라 라는 미션을 줬는데, 도대체 혁명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10년 가도 혁명은 일어나지가 않고 명령은 내려오지 않는데, 그 뗏목지기는 오로지 뗏목을 지키고 모택동에 명령만 내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가 허해지고 이제 살 길이 내일 모레, 그럴 때도 오로지 나에게는 모택동이 언젠가는 명을 내릴 것이다. 중국의 대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명을 내릴 것이다. 묵묵히 그 비바람 맞아가면서 양자강 뗏목 짓기로 살았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책에 중국 혁명사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난세의 영웅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로 여는데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김용과 같은 사람도, 김용 대변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쓸모가 바로 책 제목이 아니었을까. 이 책의 일부를 우리 김용 대변인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한테 또 옆에 계신 김용록 지사한테 직접 읽어보시라. 이건 내가 직접 썼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난세의 영웅 이재명을 만든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로 이끌어가는, 주권 시대로 이끌어가는데 1등 공신 김용 대변인의 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지켜내는 바로 우리가 또한 그 사람들이다, 뗏목지기다 생각하고 그 길에 힘내시라. 화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다시 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전라남도 김용덕 지사님을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저 서울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시다는데, 우리 김용 동지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김용은 무죄다! 말씀이 좀 야간데? 3번을 합시다. 김용은 무죄다! 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더 인기 있다. 80% 우리 호남에서는 90%의 이렇게 압도적인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대통령님을 잘 모시면서 측근에 가장 측근 중에 측근 김용 우리 원장이 모시면서 대통령님의 그런 쓸모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열렬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용 원장을 뵀습니다. 신념이 있고 겸손하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다, 저는 확신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 김용 원장이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단련이 되고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김용 원장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용 원장이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여기 보면은 저한테 꿈 넘어 꿈 이렇게 써줬는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권을 한번 창출했고 한 번 더 창출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 중심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김용 원장이 있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박수를 많이 쳤는데 왜 제가 하니까 박수를 이렇게 안 치는 건가? 우와!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요즘에 행정통합 하는데요. 우리 김용 원장 전에 우리 전남에 호남에 오셔가지고도 엄청 많은 노력도 하고 우리 지역의 애정도 표현하고 해주셨는데 이제 광주 전남 대통합이 되고 그 대통합 4년 후 5년 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려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김용 원장 앞으로 훨훨 나도록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김용덕 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못 오셨지만, 영상으로 우리 김용 작가님 대변인 응원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트테라TV, 바달사TV, 7학년TV, 그리고 안진걸TV 등에서 오늘 생방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 자, 여러분, 김용 작가님을 응원하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와 김용 부원장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각별한 대학 선후배입니다. 또한 기본사회를 함께 고민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같이 꿈꿔왔던 동지이기도 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헌신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경선 선대위원장이었던 저와 전국 조직에 나섰던 김용 전 부원장과의 함께 활동했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김용을 믿습니다. 김용이 겪어온 어려운 일들이 곧 끝나고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항상 김용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용이 함께 흘렸을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 김용 전 부원장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으로 우뚝 설 때까지 정말 헌신과 노력, 희생과 봉사를 다한 참 일꾼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비가 오면 앞장서서 함께 비바람을 같이 맞았고 눈이 오면 또 앞장서서 이재명과 함께 눈보라를 함께 헤쳐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도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저부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책을 사야 됩니다. 김용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권 한 권 사주시는 책이 김용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두 의원입니다. 김용 전 대변인을 겪어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용은 좋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많은 신뢰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대통령님의 동지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피해자가 되어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김용 전 대변인님의 무고함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김용 전 대변인의 동지로서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사람 김용을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김용의 헌신과 의리 그리고 신이 있는 분, 또 누구보다도 아주 전략적인 분, 만나면 만날수록 따뜻한 사람, 우리 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 동지로서 더 크게 응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덕구입니다. 우리 김용 동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550일 동안 야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진술 번복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용 부원장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저 강덕구도 김용 동지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 동지 화이팅!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입니다. 우리 김용 대변인님은 단지 이재명 대통령님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우리 김용 대변인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참으로 제일처럼 느껴지고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 안녕하세요. 전주시갑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책 대통령의 쓸모는 권력이 어디에서 정당성을 얻는지 국가는 누구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신 만큼 마음을 나누고 뜻을 잇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김용 전 부원장님이 지니고 있는 신념과 철학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해오셨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쓰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책은 국가운영 철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용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작가입니다. 김용 부원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구는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크게 쓰임을 주려고 하늘에서 그런 시련을 줬다고 좀 좋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김용의 시간은 온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의 시간은 이제 온다. 김용 파이팅! 안녕하세요. 사장 남천동의 임경빈입니다. 김용 부원장님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또 바라고 그걸 위해서 이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옥고를 또 치르고 계속해서 법정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전에 경기도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에 김용 대변인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안녕하십니까.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이 책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시간의 무게와 그 시간을 끝까지 버텨낸 기록인 동시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김용 대변인님의 사색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책이 많은 분들께 정치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용은 무죄다. 김용 파이팅! 안녕하세요. 수사평론가 오창석입니다. 김용 부원장 생각하면 가슴 참 아립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초를 겪고 대통령이 재임 시절 모른 척 숨어 지내야 했던 이 슬픈 역사를 우리는 함께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김용은 떳떳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김용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 화이팅!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누가 제일 반가웠는지 모르겠지만 종편에 자주 나오는 강성필 부대변인은 전남대 사학과 국어학번 우리 강현 부지사님 후배고, CBS 이정주 기자는 여러분도 잘 아는 광주 송원고 출신. 모르셨죠?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저는 초중고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김용 부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부원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김용의 꿈, 그 다음에 대통령 쓸모, 우리 종이 펼침막을 한번 잘 펼쳐보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면 옆에 서 계신 분도 또 좀 앉아주실래요? 저 이렇게 최대한 앉아가지고 정말 예쁘게 모양새 있게 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예. 밖에 계신 분들도 좀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김용의 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의 쓸모로 답해주세요. 현수막도 좋습니다. 김용의 꿈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의 쓸모. 뒤에서 김용 부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주화순 지역 당원 일동 현수막도 예쁘네요. 자, 김용의 꿈 대통령의 쓸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용의 꿈 좀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대통령의 쓸모 그러면 김용의 끔으로 이렇게 한번 보이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의 쓸모! 예, 높이 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정말, 예, 우리 유튜브님들, 사진가님들 충분히 찍으셨죠? 한 번만 더 해치겠습니다. 김용은 무죄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김용 작가님 말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지자체장님들과 간단한 대화 후에 곧 끝나니, 그때까지 한 분도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뒤에 서 계신 분들 얼른 앉아보시오. 예, 얼른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정치검찰의 모진 마녀사냥을 이겨내고 든든하게 아름답게 이 자리에 와주신 김용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저 광주의 이 전남 이쪽만 오면 참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힘이 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아까 그 사진 찍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너무나 오랜만에 뜨거운 포옹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곳 광주에 우리 선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기를 갔다가 내려와서 선거를 치렀던 게 아까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무려 12년이 됩니다. 10년이 넘습니다. 단기 필마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서 박근혜 촛불 혁명에 있어가지고 전국을 도시면서 그때 후보가 됐을 때 제가 광주에 왔을 때, 그때가 아마 2016년도일 겁니다. 정말 그때는 게릴라 같은 그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정권의 표적이 돼가지고 거의 기득권의 가루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형수 욕설,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경기지사가 되었을 때도 언론과의 거의 뭐 정말 사퇴에 가까운 전쟁. 그러고 나서 16년도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경기지사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왔던 게 지난 20대 대선. 우리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저와 국회 의원분들 몇 분 안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손 붙잡고, 그때 아까 우리 조기현 의원님이 얘기했고 김문수 우리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검찰 애들이 저한테 제가 대선 경선 자금을 10억 20억을 요구해가지고 우리 호남에는 돈을 안 풀면 선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돈 선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 여기 우리 지금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강의원 우리 부지사님 계신데, 강의원, 그 다음에 조계원, 우리 김문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광주의 형 동생들 함께 저 아래 모텔을 갔다가, 그것도 저희가 얻지도 않은 거예요. 저희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해서 모텔 하시는 분이 야 제발 여기 와서 니네 몸 좀 풀어 그래가지고 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저녁에 정말 깡소주 사놓고 새우깡 먹으면서 이렇게 전략을 하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아쉽게 정말 통안에 대선 패배를 했죠. 그게 바로 2022년 3월 9일입니다. 0.73%, 24만 표. 제가 그때 여의도 그 당사 안에 있다가 막 다 울더라고요. 막 눈물을 막 쏟고 후배들이.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눈물이 안 나와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동틀 때 그때 이제 저 후배들 몇 명하고 같이 소주를 먹으면서 그때 누가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야, 이거 검찰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는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떳떳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동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아까 우리 조기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조기현 의원과 여수 가서 정말 지역에 우리 저기 명망이 있는 선생님들 인사드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수 저기 그 맛집 거리에서 게장 10,000원짜리 백반 먹고 너무 맛있어서 리필을 한 3번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22년도 3월 9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죠. 6월 달에.
근데 제가 그때 경기도에서 지사님 모시고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를 뺏기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검찰 정권이. 그래서 우는 애들을 제가 애들이 아닙니다. 우는 후배들, 동지들을 같이 규합해가지고 경기도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말 그때 수도권 전멸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뺏겼죠. 오세훈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의 구청장들 거의 다 뺏겼습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잘해놓은 경기도에서 시장 군수 31개 시군구에서 25개 이상이 국민의 힘으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경기도를 뺏기는 거는 거의 예정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후보가 누구였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김은희. 그 종편에서 정말 카랑카랑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총애를 받았던 김은희였습니다. 독설가,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하고 계신,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무조건 진다. 경기도 넘어간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이심전심에 얘기했죠. 사람이 또 뭐 궁하면 통한다고 뭐 생즉사, 사직생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런 심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선거를 진짜 열심히 치르면서 저희가 결과를 딱 했는데 출구조사가 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근데 뭐 좀 뒤집힐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또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박지원 대표님 큰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를 갖다가 12시, 11시 아마 그게 새벽이 됐습니다. 근데 졸립잖아요. 한 3시 되니까. 그래서 야 이제 뭐 졌구나. 근데 그래도 좀 뭐 책임감에 있으니까 먼저 갈 수 없잖아요. 이제 후배들 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 여론 데이터 하는 쪽에서 4시가 넘어가니까 달라붙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막 좁혀져요. 막 5%가 4%로 거의 실시간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설마 근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넘어서 정확하게 제가 시간까지 기억납니다. 5시 반이 되니까 동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더 극적입니다. 대선도 아쉽게 졌지만 경기도는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겼습니다. 8,725표.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 훨씬 넘는 1,370만이었죠. 우리 강의원 후배하고 제가 경기도에 우리 같이 있을 때 저기서 인구가 더 늘었을 겁니다. 거기서 8,700표 차이로 경기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한숨 돌렸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또 당대표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부터 대선 경선, 대선 본선, 경기도 선거, 또 당대표 선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또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내가 계속 선거를 치르면서 진짜 책에다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심신이 이제 거의 뭐 요즘 말로 거의 멘탈이 붕괴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이기고 당대표 되시고 민주연구원에 제가 상근 부원장에 이제 보임받아가지고 그래서 10월 4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10월 4일 날 출근했는데 제가 열흘 만에 보름 만에 10월 19일 날 검찰이 이제 새벽에 집 앞을 급습했는데 이틀 전에 제가 제 친구한테 언론사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김 대변인 네 체포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제가 평생 무슨 제가 성남시에서 의회할 때 그때 여소야 돼가지고 한번 한나라당 의장 책상에다가 뭘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뭐 이렇게 검찰 이런 데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있겠냐 했는데 10월 19일 새벽에 문을 띵똥띵똥 열어서 현관배를 보니까 한 무대기의 남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검찰이구나.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둘째 딸아이가 고3이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뭐 계속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엄마 일찍 출근하면 이제 아버지가 뭐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통째 반찬 올려놔가지고. 근데 그 딸아이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를 방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검찰한테 애 등교시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랬더니 막 빨리 문 열라고 막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날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치고 검찰이 갑시다 해서 이제 내려가니까 뭐 영장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싸울 수도 없고. 검은색 검찰총 차가 있더라고요. 탔습니다. 탔는데 제가 이제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감을 느낀 그 안에 탔는데 이 새파란 검사가 시건 한마디 하더라고요. 수감들한테 수감을 채우는 거죠.
정말 그 차가운 수압을 딱 차면서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제가 내가 가서 밝히면 되지. 저 정말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금방 끝나겠지. 이틀 만에 영장실질 비사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급히 선임된 변호인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법관의 법대위에 있는 재판정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 앞에 서 있는데 검찰이 사건 설명을 하는데 한 2시간 반 동안 PT 300페이지에 대한 PT 이거는 누가 봐도 김용은 천하의 부패범이야. 이걸 하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판사님 내 할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막 소리치면서 제가 싸웠는데 안 통하죠. 이미 판사의 머릿속에는 무죄 추정의 형사법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서 앞에 웃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니까 제 후배들, 친구들, 변호사들이 5명, 6명, 집사람은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저를 만나고 2달 만에 이 사건을 보더니 8명, 9명의 변호사들이 경력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짓거리가 있을 수가 있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제가 알기로 영암 출신의 김영수 대법원장님 비서실장을 했던 김한수 판사님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5년을 하셨습니다. 판사 생활을. 근데 그분이 자기가 본인이 판사 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건을 갖다가 조작하고 만드는 거 처음 본다고 해서 분노를 하죠. 그 사람 좋은 분이.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보니까 이미 다 검찰들은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그 참고인조사 받았을 겁니다. 계좌 털리고 다 금융조사 이거 다 했을 겁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전남에 우리 조계원 친구하고 전남 구석구석 도는 동선들을 전부 다 훑으면서 다 조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진술을 바꾸게 만듭니다. 정말 드러난 것만 무기징역이 한 3개씩 받아야 되는 대장동 업자들과 유동규라는 놈의 이 진술을 갖다가 만들고 얘네 범죄를 덮어줍니다. 기소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의도하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은 진짜 밤을 새야 돼요, 여기서.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책에다가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부 한 80페이지는 제가 직접 압축해서 사건을 써놓은 거니까 꼭 읽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김용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박지원 우리 존경하는 대표님하고 방송에서도 옆에서 제가 거품 물면서 얘기했어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나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에 힘 좀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4년 동안에 3차례 구속되고 3차례 보석되면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정말 보통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검찰이 편파적으로 아니면 자기들 간단하게 제가 구치소 교도소에서 만난 많은 젊은 친구들은요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왜냐? 형량이라는 게 다 판사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서로 그래도 상식에 부합을 해야죠. 물론 잘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아니 제가 마약 한 것도 아니고 마약 누가 이렇게 사는 거 전달했는데 제가 실형이 4년 받았어요.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너 잘못했네. 다시는 들어오지 마. 어떡하냐? 반성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정확한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고 제가 3년 동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판사복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죄 받는 고초를 겪은 분들이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겪은 판사, 그다음에 사법부는 문영배 재판관님, 최근에 이진관 판사님 이런 분들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은 이런 판사들은 나오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좀 걱정했던 일인데 강남에서 부모님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면서 종편 보면서 애 길렀어요. 이 친구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시험 대학교 때 붙었어요. 서울법대에서. 세상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팔아봤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30살도 안 돼서 법대에 있습니다.
법대 이렇게 높은 데 서서 제가 1심 때 재판정에서 내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변호사가 대신 얘기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법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김용의 억울함, 제가 3번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제가 숙명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평생의 상처로 남아서 그거를 닦아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들의 몫이지만 그 전에 제도를 바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석을 나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방송을 몇 군데 나가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울분이 쌓여가지고. 근데 조중동이 4년 동안에 뿌려놓은 거를 제가 못 이겨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김용은 이재명의 경선 자금을 받아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아주 더러운 측근, 부패한 측근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책을 하나 좀 써서 기록을 남겨야겠다 하면서 책을 썼는데, 저하고 이제 오마이 저를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책 기획회의를 하면서, 아니 이거 김 대변인 억울한 것만 쓰면은 누가 책을 사봐. 대통령을 넣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이 기획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제가 3번째 대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못 치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0대 대선 4년 전에 우리 광주에서 여기 저랑 같이 만난 우리 지금은 의원 되시는 분들, 또 그전에 신수정 의장님, 정말 많은 분들 함께, 정말 그분들이 이재명의 측근들이죠. 김용희가 뭐 이재명의 측근입니까? 김용희는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얘기를 함께 했지만, 정말 바닥에서 고생했던 수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했죠. 첫 번째 광주에 내려봤을 때는 게릴라처럼,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우리 지난 20대 대선 졌지만 우리 광주 전남에서 그 따뜻한 응원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결국은 아쉽게 0.73%로 졌지만 정말 그 응원과 뜨거운 여러분들의 성원과 박수와 한마음은 제가 구치소 교도소에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제가 작년에는 대통령이 되는 21대 선거에서는 그냥 독방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만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저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빛골 광주와 어머니 품 같은 우리 전남에 계신 호남의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부원장님 말씀하시죠.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좀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대통령의 쓸모인데 제가 핵심만 얘기하자면, 이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성남시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너무 쓸모있기를 잘하셨어요. 진짜 그때도 기득권들하고 너무너무 공격을 받았죠. 조중동 어땠습니까? 종편에서 포퓰리스트, 현찰 뿌리는, 헬리콥터에다가 돈 뿌리는 빨갱이 새끼 어땠습니까? 안 그랬어요. 제가 감옥 안에서 그 마약 배달하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년 전에 성남에서 했던 청년 배당 아시죠, 여러분? 1년에 100만 원의 돈을 분기별로 나눠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대신에 네가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정책이 퍼져서 대한민국 전국에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저렇게 극우화되고 사회로부터 외면되고 이랬을까?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성남에서의 쓸모,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도는요, 재난기본소득 코로나 때 전 경기도민 전체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분들한테까지 차별 없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계곡정비했죠. 경기도에 수원에 몰려있는 20개의 산하기관을 갖다가 전부 동서남북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이미 성과를 냈죠.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쓸모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여러 정책들, 대통령의 쓸모로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들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정말 제가 광주 출판 기념일을 잡으면서 너무 단기간에 제가 그저께 수원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광주하고 내일 모레, 왜냐면 제가 이제 마음이 빨리 가서 뵙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지들, 우리 정말 대통령을 만들었던 분들.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보다 한 10배, 20배는 광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몸으로써 행동으로 뛰고 있는 우리 광주의 아들, 대한민국의 아들, 우리 안진걸 아버한테 뜨거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저 마음속에는 뭐 민생경제 TV 가서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속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빛고울 광주에 우리의 그 정의 가면 구한말에 우리 저기 그 의병정신 선비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정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우리 광주에서 우리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정신. 우리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안진걸 소장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진걸 소장 오면은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 정도로 줄이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원장 그대로 계시고요. 저 의자를 올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15분 정도만 딱 간단한 토크인데요. 어떤 분들이 토크를 하느냐? 김용의 가장 오래된 동지들. 자, 강의원 경제부지사님, 전남도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조계현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제 박지원 대표님은 당연히 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지자체장을 대표해서 임택 동구청장님, 김명래 남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얼른 나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박지원 전 우리 원내대표님 흉내 한번 낼게요. 요즘에 원내대표님 어떻게 인사하냐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사실은 같은 시간 이계호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거기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감옥 가는 세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20년 구형받고 12년 선고받아서 3년 감옥 살았습니다. 눈이 이 모양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방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나를 위해서 명예회복해라. 목포로 출마하라고 해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용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마라.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아라. 국민이 심판해서 김용 당신을 낙선시키면 감옥으로 가고, 당선시키면 일선에서 측근들도 힘을 합쳐서 일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김용을 꼭 국회로 보내서 당선시킵시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대표님이 차기 국회의장 유력 후보인 건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 밖에도 밖에도 엄청 많은 분들 계시던데 오늘 실무를 해주시는 강주 남구의 우리 은봉이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의원님은 마지막 실무 밖에 계시는 100여 명 빨리 들어와라 그러세요. 진짜 15분 토크 딱 하고 3시 반에 마칩니다. 자, 우리 김명래 구청장이 임택 구청장이 먼저 간단한 인사하시면서 바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책에 대한 소감이나 질문 있으면 해버리세요. 저는 항상 보면 동투기 전이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기일 때 너무 진짜 희생과 너무 핍박을 받으셨었는데 그걸 이겨내시고 대한민국은 진짜 이제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는 태양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김용 부원장님, 김용 대변인님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당연히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혹시 행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직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질문이 있었고요. 자, 잠깐만. 우리 신정훈 의원님은 이제 끝까지 있다가 하시고, 저기 우리 유기준 전남도 의원님도 오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김명진 전 원내대표 특보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김명래 구청장님 아주 좋은 질문 했고요. 그 다음에 임택 구청장님께서도 인사 겸 질문 또는 소감. 예, 광주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제가 오늘 먹은 밥값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김용 원장님의 출판 기념에 온 걸 참 잘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있길 잘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김용 원장님하고 개인적 친분이 하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끝까지 남으면서 아까 김용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아마 진실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 원장님이 쓰신 이 대통령의 쓸모라고 하는 게 안에 아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 원장님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쓸모 있는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책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뒤편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구청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대통령의 가치는 이걸 구청장의 가치는 주민이 느끼는 쓸모로 증명한다. 굉장히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새겨볼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데는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의 힘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을. 네. 두 분 구청장님 질문 매우 좋습니다. 무죄가 나올 게 분명한데 그 이후에 무슨 일 하실 것인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 어떻게 견뎠는지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김용애 오랜 동지, 우리 광주 전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행정가 강희원 경제부지사님의 인사 겸 소감. 강희원 부위원장님은 부지사님 질문하면 안 돼.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용희 형 감옥에 갔을 때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경선 자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은 핵심에서 뛰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은 나눠줬어야지. 어찌 혼자 먹을 수 있냐. 너무너무 어렵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요. 당시에 제가 후보 비서실에 일정을 총괄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우리 김용 형님, 정진상 형님 이렇게 모시고 아침에 제일 먼저 회의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몸으로 느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뒤쫓아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정치활동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을 때, 언제 꺾일지 모를 때, 언제 정치적으로 가루가 될지 모를 때,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지사 시절의 대법 결정이 눈앞에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을 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만드는 정치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싶어서 그런 김용을 선배를 존경하고 또 이재명과 함께했던 이재명의 동지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도 그런 수많은 동지들의 열망 가운데서 함께 나온다 싶습니다.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박지원 대표님 말씀처럼 꼭 갑시오. 국회에 가서 보란 듯이 이재명의 쓸모를 넘어서서 가장 이재명다운 정치의 후발주자로 그 뜻을 이어서 다시 이재명의 정치를 입증하는 그런 최측근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와우! 대통령의 쓸모를 넘어 김용의 쓸모를 보여달라는 강력한 촉구 말씀. 자, 이제 김용 대변 작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을 듣는 다음에 오랜 동진 조기현 의원님의 또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용 작가님, 두 구청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김병래 청장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저의 앞으로의 쓸모 관련, 진로 관련된 거는 제가 우리 강 의원 동생이 얘기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갖다가 좀 전국에 좀 알려서 이 검찰 우리가 심판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검찰들이 했는데 작년에 법사위에서 그렇게 우리 대표님 검찰들 질타하시고 이랬는데도 어떤 검사 한 명도 사과 한 번 안 했어요. 저는 우선 그거를 받아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법대에 앉아있는 판사들,
아니,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죠? 사법부 독립을 외치기 전에 사법부의 신뢰를 본인들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좀 힘을 보태기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임 총장님 질문 주신 거는 정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도대체 그 550일 동안 3년 동안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는 제가 금방 나가겠지 그랬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니까 금방 나가겠지 하면서 막 안에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1심 때만 해도 1심 결과가 법정 구속 나오고 나서 막 이게 저게 생겼어요. 오기가. 이놈들 봐라.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거는 2심 때 제가 구글 타임라이너를 키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21년도 그렇죠. 광주 갔을 때 우리 강의원 아우라든가 우리 조기현 친구하고 우리 이춘문 선배라든가 모이고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점점으로 다 나와요. 구글 본사에 찍히는 겁니다. 원시 데이터라고 제이슨 파일.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검찰들은 그거를 그동안 무수한 사건에서 증거로 썼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바로잡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사실 2심 때는 모든 걸 다 밝혔어요, 변호사들이. 돈 쓴 거, 쟤네들 쓴 거 막 20살짜리 20살 어린 내연녀한테 포르쉐를 사줘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에서 그래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포르쉐 사줘도 못한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앞으로 돈이 쏟아지거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하고 정진상 시장한테 10몇 년 전에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줬다는데 그 돈을 업자들한테 쫓기니까 본인이 썼다는 게 밝혀져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장동 재판에서 다 진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1심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당연히 무죄지.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면은 작년도 2월 6일 제 판결 났을 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제 얼굴이 너무 해맑아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김용 대변인님, 오늘 저기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좀 이따 나와서 얘기할게요. 나와서. 근데 판결을 하는데, 근데 판사가, 요건 제가 책에다 좀 써놨는데, 좀 떨더라고요,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제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육두문자로, 야이 XX 하면서 일어서서 돌진할 뻔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조중동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러려고 10개월 동안 재판을 한 겁니까? 하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침에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죠. 오늘 내가 일찍 들어올게. 근데 저는 집에 못 가고 구치소로 가고. 네. 판사들은 집으로 가고. 제가 그 얘기도 좀 써놨는데, 그래서 2심 때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진짜 못 견디죠. 이 판결문을 못 보겠는 거예요. 판결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고를 하려면은. 근데 손이 안 가요. 이게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판결문을 봐서 다시 지금 싸우고 있어서 이제 보석까지 받고, 대법원은 보석이 없습니다. 거의 6개월에 무조건 그렇죠. 법률심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대법원에서 사실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답변 마지막, 제가 이상하게 이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방에서는 하늘이 가려져 있어요. 창살로. 답답해. 근데 이제 독방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화성교도소는 30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30분 운동하러 나가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뛰려고 그러다가 뛰어왔자면 얼마나 이게 풀리겠습니까? 근데 들어누워서 맨바닥에 그 창살 없는 하늘을 보면, 우리 강의원 동생이 잘 알 겁니다. 그 마음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강의원 부지사님은 이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2번이나 옥고를, 예.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다 일하라고 하시는데 박전 대표님께서 남아 계시면서 법사위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너무나 의문심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의원 부지사님 민주화 투쟁 과정에 2번이나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 조계원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님들 전부 다 일하고 하셨는데 김용이란 의리로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김용 작가님 말씀 드리니 어떻습니까?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찍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 곤경에 처하고 힘든 역경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검찰, 정치검사들의 온갖 협박과 해유가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유동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배신을 하면서 제 올가미를 더 씌우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본인도 쉽게 검찰의 회의에 응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그때 당시 또 좋은 대우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의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김용 부원장이 정말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의 제1의 도리는 바로 의리다.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검찰의 지금 조작기소, 표적수사 이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사법부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의대가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뭐였냐면은 그 김문기, 유동규 등과 그 호주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이 됐다. 크롭시켜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을 골프장에 안 갔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이걸 압박하고 협박을 했다. 이건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공문하고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또 허위사실이다. 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때렸던 거 아닙니까? 그게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무죄가 판결났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조의대가 사실심도 아닌 대법원에서 법률심에서 다시 그걸 사실로 다시 치환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복불이라 그러죠. 복사 붙이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대통령 자격을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유죄의 굴레를 씌워놨습니다. 대통령에게. 저놈들은 언제든지 그 시험 권력인 대법원 사법부 권력이 다시 법대에 의해서 언제든지 니들 목숨은 내가 쥐고 있어. 이걸 아직도 과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대에 의해서 신성제국을 구성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 사법부의 이제는 만행을 이제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세상에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나 객관적인 물질적 증거, 진술에 따른 것도 다 무죄가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법원이 아직까지 김용의 날개를 꺾고 있습니다. 판단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하루빨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는 검찰 개혁에서 이제 사법부 개혁의 길로 확실히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8개 기소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 다 따져보면은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고서 언제든지 재판 개시하고 수사 개시해서 목을 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아내야 된다. 힘으로써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박지훈 의원님, 조기훈 의원님도 법사위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다른 상임위에서. 자,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밖에 계신 분들 이제 진짜 들어와라 해서 정말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니까 마지막은 함께 해주시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반대로, 우리 강의원 부지사님부터, 다시 질문이나 소감 말씀, 그 다음에 임택구 청장님, 김영희 부청장님 순서로 하고,
우리 김용 부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그다음에 박 전 대표님과 모셔서 다 같이 우리 사진 딱 찍고 무대에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아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거예요. 강의원 부지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오늘 10시간 발언할 거예요. 이재명과 김용의 고통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해서 1분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님 책 몇 권 팔렸어요? 보러 많이는 오시는데 책은 별로 안 팔린다. 베스트셀러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책 많이 사주십시오. 형님 같이 치렀던 대선, 이 대통령 되는 대선 말고 20대죠? 대선 지고 새벽에 대통령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모였는데 아침 9시 넘으니까 윤석열 비서실에서 전화 온 거예요. 낙선자에게 위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후보님 전화 드려가지고 그 전화 윤석열 전화 연결시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용희 형님이 얼굴 보는 거하고 똑같이 엄청 착하십니다. 마음이 고우시고 사회 동포주의. 예, 그래서 저랑 잘 안 맞아요.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모두를 품어안는 분이거든요. 그때 정진상, 김용 두 형님이 짜증을 팍 내면서 네가 일정 총괄이니까 네가 그걸 마지막까지 하는 거야.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드리게 한다는 그때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1시경에 전화를 연결했는데 이번 대선은 형님 안 계시는 대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이긴다는 확신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배신하지 않은 것, 의리를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재명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았던 수많은 동지들에게도 햇볕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그 길에서 김용 선배가 선두주자가 돼서 여전히 지금 보석 상태에 있는 정진상 선배도 또 도왔다는 이유로 전부 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저희들 몇 년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밖에 누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그래서 빨리 대법 결정 잘 받아가지고 박지원 의원님 곁으로 가셔서 검찰로 완벽하게 분쇄시켜서 사법정의 이루는데 형님이 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강의원 동지입니다. 자, 우리 임태구 청장님께서도 마무리. 저 사실은 오늘 각본에 전혀 없는 건데 우리 안진걸 씨가 저하고 김명래 청장 올라오라 가지고 지금 땀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김용 원장님하고 전혀 이제 친분이 없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임택입니다. 김용. 이름이 외자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의원을 하셨잖아요. 기초의원을 하셨는데 저도 기초의원, 강요의원, 지금 이제 구청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을 또 저보다는 후배시더라고요. 제가 3, 4대 기초의원을 했는데 7대, 8대를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고 오늘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들으면서 공감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 앞으로 김용 원장님이 무죄인 건 확실하고 그 이후의 길까지 제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김용의 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동부 간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예. 강주동. 자, 우리 강주 남구의 희망 김명래 부총장님 마무리 말씀. 아니, 그럼 간사하시면 저는 뭘 해야 된가요? 남구 간사. 남구 간사. 네. 저는 앉아서 서서 하면 나는 소소한 이유가 있어요. 저 말고 여기 오신 박지원 대표님도 말씀 주셨듯이 모두가 진짜 속에 있는 말씀을 진짜 그 응원가를 다 보내드리고 싶을 건데 저희가 이제 간택이 돼서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안진걸 선생님 친구십니다. 친구에서 올라와서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우리의 이미 이야기가 귀결된 것 같습니다. 항상 구호로서 했는데 김용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김용 파이팅. 우리 힘을 함께 모아서 정리해드리면 어떨까요? 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김용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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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파이팅!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동부 간사 김명래 부총장 임명하고. 자, 우리 조기훈의만 저는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김용 작가님께서 마무리 말씀하고 그다음에 박 전 대표님과 딱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김용 부원장님
김영 대변인 제가 이렇게 사소하고 옹호하는 대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대통령을 너무나 열심히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해서 대통령의 쓸모가 국민의 행복에 저는 비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쓸모에 앞서서 우리 광주, 전남의 쓸모가 대한민국의 쓸모하고 직결된다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쓸모, 광주, 전남의 쓸모하면은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쓸모, 광주, 전남의 쓸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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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김용부 원장님의 변호사인 김성진 변호사님, 이희성 변호사님, 이민태 변호사님까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이성 변호사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들 가셔야 돼요. 그리고 김용부 원장님께는 김용부 원장님의 오랜 동지인 어제 임실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셨던, 자, 제가 김용부 원장님에 대해서 깜짝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어제 김용부 원장님 오랜 동지인 성준우 전 행정관이 이런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다. 이걸 김용부 원장님에게 증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이 마무리 말씀하면서 우리 만세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준비가 되어 있죠.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불이익받는 그런 사이는 안 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측근이건 누구건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용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법사위원 내 옆자리로 앉혀주면 제가 다 가르치겠습니다. 김용 법사위원 화이팅! 화이팅! 자, 저희들 인사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김용부 원장 손을 꼭 잡겠습니다. 예, 책 내려놓으시고, 자, 우리 김용은 무죄다 한번 하면서 저희 무죄다 3번 외치겠습니다. 김용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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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자, 정말 예. 그니까 대표님 올라가죠. 자, 모든 행사는 마무리하는데요. 다만 김용 작가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분들은 남아서 마무리 시간과 사진 찍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보니까 대전 동구에서 우리 정유선 선생님도 오셨는데 소개도 못 드렸네요. 대전 동구에서 온 정유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 광주광역시 장애인위원장 박경양 선생님도 오셨는데 소개도 못 드렸어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현수막이랑 갖고 가서 사진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요 현수막 갖고 가서 밖에 사진 한번 다 같이 또 찍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현수막 참 좋습니다. 예, 밖에 나가서 다 같이 사진 찍고, 우리 남구의 우리 은봉이 구의원님이라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은봉 의원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또 사진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규 화이팅! 우리 김희철 이사님 화이팅!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